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치권의 정계 개편 움직임과 함께 제1당을 사수하고 또 혹은 탈환하느냐, 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지 촉구하기 곤두서 있는데요. 운명의 한 주를 지나고 있는 안철수발 정계 개편, 이분은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당이 어제부터 30일까지 지금 이제 통합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통합 반대파에서 신청했던 가처분을 기각했는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사이의 합당 이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고 봐야겠죠? 글쎄, 그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의 합당으로 가기는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당이 결의를 해가지고 네네. 그 국민의당 내에 합의 속에서 돼야 당대당 통합이 되는 건데 네. 국민의당이 합의가 되기가 좀 어려워졌으니까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와 통합을 지지하는 세력과 이제 유승민 대표 쪽이야 뭐 대부분 일부가 이탈이 있더라도 대부분 바른정당하고 통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통합을 지지하는 일부와 또 바른정당의 대부분이 통합하는 것이다. 당대당 통합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이미 어렵게 됐잖아요. 이미 어렵게 됐다. 갈등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은 내부 갈등이 정말 극심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안철수 대표는 정말 강경하게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대권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대표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통합을 밀어붙일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지율은 안 오르고 본인이 이렇게 지난 전당대회에 많은 또 반대를 무릅쓰고 나가서 대표가 되면 좀 지지율이 오를 줄로 기대를 했겠죠. 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안철수 현상의 그 신기로 네. 그거에 대한 아직 미련이 좀 남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 몇 달이 지나도 그 전혀 오를 기미도 안 보이고 네. 뭐 이대로 가다가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면은 자기 미래가 없다고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느니 한번 이렇게 모험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당에서 3년 전인가요? 그 탈당을 결행할 때. 네네. 그때도 보면 그 안철수 그 전 대표였지만 그 당시에. 그때는? 저 통합민주당 안에서. 민주당에서의 전 대표. 예, 전 대표인데 그 참모들이 탈당을 다 말려도 그래서 그때는 뭐 일요일 날 11시에 오전 11시면 기자회견을 안철수 대표가 주로 좋아하는 시간이 일요일 날 11시입니다. 네. 그런데 그 한다고 그래서 그 참모들이 모인 사람이 한 10명 되는 참모들이 다 말렸는데 내일 뭐라고 한대 서로들 모르는데 10시까지도 기자회견 내용을. 그러니까 저 안철수 대표라는 사람이 살아오면서 항상 고독한 결단을 내리고 그냥 밀어붙이는 이제 식으로다가 살아온 분 같아요. 그분이. 근데 지난번엔 어쨌든 탈당을 해가지고 그 3당을 성공을 시켰거든요. 바람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니까 더욱 확신이 붙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렇게 민주적 리더십이랄까. 결국 정치를 하려면 사람을 모아야 되는 건데 저 안철수 대표라는 사람이 정치를 시작한다고 하면서부터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가잖아요. 네. 뭐 처음에 누구누구가 가깝다 뭐 하던 뭐 시골 의사부터 해가지고 뭐 처음에 멘토라고 했던 분들 지금 다 외면하고 있잖아요. 안철수 대표를. 저 성격 그 고독한 결단을 하는 품성 가지고는 사람이 붙어 있질 않죠. 그 집권을 한 것도 아니고 집권을 하면 얻어먹을 게 많아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지만 네. 안타까워요. 저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 현재 안철수 대표가 말하고 있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 통합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중도 개혁 통합으로 봐야 할까요? 그 정치적인 성격을. 처음부터 사실은 저는 제3당 우리 정치사에서 네. 거대 양당이 사실은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늘 제대로 된 이 대의 정치를 못 해왔
왔잖아요. 네. 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저렇게 불신을 받고 뭐 이런 데서 이번에 그 총선 민의에 의해서 어쨌든 제3당이 한 40석 가까이 탄생을 했죠.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사실 20대 국회 보자면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다 행사해 온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부표 던지면 헌재 소장도 임명이 안 돼, 부결됐고 대법원장은 됐고 뭐 예산안 등등 여러 앞으로도 이 개혁 입법이라고 하는 난제 속에서 사실 국민의당이 참 소중한 역할을 해 줬는데 네. 근데 지금 저런 식으로다가 이 국민의당을 완전히 이렇게 사실 총선 민심을 완전히 배신하는 거거든요. 당을 깨는 행위니까. 예. 그 본인 입으로 여러 번 이 제3당이 총선 민심이고 3당이 중요하다, 다당제가 중요하다고 해놓고는 왜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를 그러면 거의 절반 가까운 의원이 반대한다 그러면 그럼 자기도 속도를 늦추든지. 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초보 운전자의 난폭 운전이라고 보여지고 저 현상이 참 안타까워요. 이걸 뭐 어떻게 뭐 중도 개혁이다 보수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적인 색깔을 붙일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중도 개혁으로 했으면은 저쪽에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도 저렇게까지 반대를 안 했겠죠. 그런데 예. 지금까지 비춰진 모습으로 보면 유승민 대표는 국민의당에 대해서 몇 가지 요구를 하잖아요. 네네. 예? 뭐 경제 정책에선 공통점이 훨씬 많고 뭐 안보 정책 특히 핵단 정책 이거에서는 뭐 너희 어쩌란 본인은 물론 안 했다고 그런 말 한 일 없다고는 하지만 네. 두 당이 합치려고 그러면 유승민 대표도 좀 이쪽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정말 뭐가 개혁인지 그 유럽 같은데 내각제 국가에서 연정을 할 때 정책 협의를 몇 달에 걸쳐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가 정 안 되면 깨고 다른 당하고 다시 연정 협상에 들어가고 두 당이 합치는 데서 저는 지금 얼마나 그 두 당의 지금 정강 정책 강령을 놓고 이 공통 분모를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있었냐. 그런 과정이 지금 생략된 채 그냥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하고 이게 중도 통합이라고 하는데 제가 다른 데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화개장터에서 만나야 되는데 지금 화개장터 넘어서 저 진주나 합창집에서 네. 만나자고 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저는 지금 이게 보수 통합 쪽으로 가는 모습으로 비치니까 예. 이렇게 이제 국민의당에 뭐 많은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야 좀 3당이 좀 저도 그렇게 치명적인 건 아니에요. 아직 예. 이 총선은 아직도 아직 거의 멀었으니까요. 아직 멀었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우리 그동안 양당이 소위 거대 양당이라고 하는 과대대표된 거대 양당이 맨날 싸움만 하는데 야 그래도 그 당이 있으니까 정말 이 국회가 잘 협치가 되고 타협이 잘 되는구나. 자, 자기 소위 3등이 2등, 1등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좀 길게 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 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유 의원님 분석에 따르면 뭐 보시는 관점에 따르면 결국에는 유승민 현재 대표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으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게 유승민 대표에게 약이 될지 아닐지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는 통합에 무슨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겠어요. 더 쪽박차로 가는 길 아닌가.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당 내부의 상황이 정말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정도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관심은 도대체 국민의당 간판, 팻말은 누가 가지고 가느냐.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이 좀 쏠릴 수밖에 없어요. 어느 쪽이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유지를 하게 될까요? 순리로 보면요. 저 정도면은 통합하겠다는 사람이 이 집하고 저 문패하고 다 주고 나오는 게 순리예요. 순리로 보면. 근데 저거를 순리를 안 따르고 무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더 몰골 사나운 모습. 뭐 폭력이 동원되고 강목이 동원되고 뭐 이런 전당대회가 뭐 그런 모습으로 가면은 다 죽어요. 예. 그 95년에 김대중 전
총재께서 왜 정계 복귀를 총재 때 총재 때 95년이죠. 대통령 97년 연말에 되시니까 그래가지고 정계 복귀를 했을 때 이제 신당 결국 분당을 하기로 이 양반이 결심을 하잖아요. 그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그 반대를 했었죠. 총선 앞두고 분당은 안 됩니다.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물론 그땐 그 양반 도장 받은 공천장 가지면은 안전하게 당선될 때가 몇십 개나 있던 그런 제왕적 총재였으니까 이제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불러 연말까지도 안 온 사람들 계속 뭐 저한테도 연말까지도 사람을 보내서 지금 합류하라고 뭐 그러시더만 하여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사랑 민주당 간판 다 주고 나가서 새정치국민회의라고 당사 새로 얻고 그걸 안 주고 나와서 전당대회를 열면 뭐 그건 압도적인 지금 뭐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게 아니죠. 그건 뭐 한 9대1 정도의 8대2 힘으로다가 그 전당대회를 통과시킬 수도 있었죠. 그런데도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야박해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마치 이 소설은 그냥 쫓아내는 야박하게 비치니까는 당신이 다 끌고 나가서 저 새살림 차리고 이 집하고는 니들 여기 살아라 이렇게 간판 가지고 다만 이제 그 비례대표 의원들의 거취는 좀 자유롭게 해달라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다시 합치기 어렵다 그러면 좀 아름답게 그 합의위원이라도 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숫자만 놓고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이지 않습니까? 투표 거부 운동을 한 의원이 20명이고 또 그렇지 않고 찬성을 해서 이제 통합적으로 가는 분이 19명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요. 그 숫자만 놓고 본다면 어쨌든 남아있는 분들끼리도 따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고 또 바른정당과 통합을 해도 거기도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두 당이 새로 만들어져서 원내 교섭단체가 4개가 되는 그런 형태의 국회 구성이 가능해질 수도 있는데 한동안 4개였잖아요. 바른정당이 교섭단체일 때는. 아 그러니까 그냥 그런 체제로 가는 것도 그건 아름답지 않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동안 이 20대 국회에서 상당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역할을 해오던 국민의당을 저렇게 쪼개가면서까지 통합을 저렇게 서둘러서 과연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란 말씀이고 그리고 전당대회 이게 통과가 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좀 바꿔서 이제 손학규 의장이 지난주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오는 과정에서 중도 개혁 통합이라는 것도 강조를 했고 이분을 통해서 물밑에서 협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손학규 의장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때를 놓쳤죠. 그러려고 그러면 벌써 한 달 전이나 지금 그 나이에 70 넘어서 가서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급한 일 있겠어요. 쉬러 간 건데 이런 일이 있으면 진작 들어왔어야죠. 이제 와가지고 뭘 중재는 이제 다 깽판 다 난 내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손 의장도 지금으로는 상황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려고 그러면 원래 통합엔 찬성인데 또 보수 통합엔 반대라고 그래요. 손학규 상임고문의 입장이 그렇다고 그러면 안철수 대표한테 이렇게 서둘르면 안 된다 그러고 저쪽에 유승민 쪽 대표 쪽으로 만나서 이 우리 당이 좀 이렇게 힘을 합쳐서 같이 저걸 하려고 그러면 너도 조금 이런 데서 양보를 해라. 이제 이런 역할을 하기에 손학규 고문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때 다 놓치고 이제 쪽박 다 차게 됐는데 들어와서 뭘 어쩌겠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인태 전 의원이었습니다. 많은 또 반대를 무릅쓰고 나가서 대표가 되면 좀 지지율이 오를 줄로 기대를 했겠죠.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안철수 현상의 그 신기로 그거에 대한 아직 미련이 좀 남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몇 달이 지나도 전혀 오를 기미도 안 보이고 이대로 가다가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면은 자기 미래가 없다고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느니
한번 이렇게 모험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당에서 3년 전인가요? 그 탈당을 결행할 때. 네네. 그때도 보면 그 안철수 그 전 대표였지만 그 당시에. 그때는. 저 통합민주당 안에서. 민주당에서의 전 대표. 예, 전 대표인데 그 참모들이 탈당을 다 말려도 그래서 그때는 뭐 일요일 날 11시에 오전 11시면 네. 국민의당이 합의가 되기가 좀 어려워졌으니까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와 안철수 대표와 통합을 지지하는 세력과 이제 유승민 대표 쪽이야 뭐 대부분 일부가 이탈이 있더라도 대부분 바른정당하고 통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통합을 지지하는 일부와 또 네. 바른정당의 대부분이 통합하는 것이다. 당대당 통합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이미 어렵게 됐잖아요. 이미 어렵게 됐다. 예. 갈등 상황이.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은 내부 갈등이 정말 극심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안철수 대표는 정말 강경하게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대권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대표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통합을 밀어붙일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지율은 안 오르고 본인이 이렇게 지난 전당대회 기자회견을 안철수 대표가 주로 좋아하는 시간이 일요일 날 11시입니다. 네. 그런데 한다고 그래서 그 참모들이 모인 사람이 한 10명 되는 참모들이 다 말렸는데 내일 뭐라고 한대 서로들 모르는데 10시까지도 기자회견 네. 내용을. 그러니까 저 안철수 대표라는 사람이 살아오면서 항상 고독한 결단을 내리고 그냥 밀어붙이는 네. 이제 식으로다가 살아온 분 같아요. 그분이. 근데 지난번엔 어쨌든 탈당을 해가지고 그 3당을 성공을 시켰거든요. 바람을 불러일으켰죠. 예. 그러니까 더욱 확신이 붙은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저렇게 민주적 리더십이랄까. 결국 정치를 하려면 사람을 모아야 되는 건데 저 안철수 대표라는 사람이 정치를 시작한다고 하면서부터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가잖아요. 네. 뭐 처음에 누구누구가 가깝다 뭐 하던.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치권의 정계 개편 움직임과 함께 제1당을 사수하고 또 혹은 탈환하느냐 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지 촉구하기 곤두서 있는데요. 운명의 한 주를 지나고 있는 안철수발 정계 개편. 이분은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당이 어제부터 30일까지 지금 이제 통합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통합 반대파에서 신청했던 가처분을 기각했는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사이의 합당 이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고 봐야겠죠. 글쎄, 그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의 합당으로 가기는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당이 결의를 해가지고 네네. 그 국민의당 내에 합의 속에서 돼야 당대당 통합이 되는 건데 뭐 시골 의사부터 해가지고 뭐 처음에 멘토라고 했던 분들 지금 다 외면하고 있잖아요. 안철수 대표는 저 성격 그 고독한 결단을 하는 품성 가지고는 사람이 붙어 있질 않죠. 그 집권을 한 것도 아니고 집권을 하면 얻어먹을 게 많아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지만 네. 안타까워요. 저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 현재 안철수 대표가 말하고 있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 통합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중도 개혁 통합으로 봐야 할까요? 그 정치적인 성격을. 처음부터 사실은 저는 제3당 우리 정치사에서 네. 지금 거대 양당이 사실은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늘 제대로 된 이 대의 정치를 못 해왔잖아요. 네. 정치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저렇게 불신을 받고